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78쪽에 나와 있는 정렬 및 부분합이라는 문제입니다. 정렬 및 부분합. 정렬 및 부분합이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어차피 정렬 및 부분합 아니면 피벗 테이블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분기별로 1월달, 3월달, 또 4월달, 6월달, 이제 4분기면 10, 12, 여기에는 피벗 테이블이 나왔고 사이에 낀 달은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게 패턴이 깨져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오든지 아니면 피벗 테이블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둘 다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원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제3작업 B2에다가 붙여야 돼요. 제1작업에 있는 원 데이터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이 작업은 아까 우리 했었으니까 제3작업 C2에다가 B2에다 똑같이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부분합을 해야 되는데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먼저 한다. 정렬 부분합을 할 때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이라는 작업을 먼저 하고 부분합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정렬 및 부분합입니다. 지금 결과를 볼게요. 결과. 여기 요 결과를 보면은 이 결과를 보지 말고 우리 원 문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요거 완성된 거를. 이게 결과물이에요. 우리 문제지에 결과물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러면 드론 종류라는 것이 레이싱용, 완구용, 촬영용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 문제 가서도 드론 종류에다 놓고 얘를 오름차순 정렬을 하셔야 돼요. 결과물에 레이싱용, 완구용, 촬영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레이싱, 완구, 촬영이 가나다선으로 봤을 때 오름차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레이싱용, 완구용, 촬영용을 묶어놔야 돼요. 그러면 레이싱용을 잘라서 여기다 붙여야 되고 촬영용은 잘라서 아래로 내려야 되고 그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 제일 쉬운 게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이지만 지금은 오름차순이 되겠죠? 클릭하는 순간 레이싱용, 완구용, 촬영용이 묶여버리거든요.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그게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그랬어요.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정렬을 하고 이렇게 정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에 있는 부분합을 가라. 데이터 탭 메뉴 오른쪽에 부분합을 클릭해라. 이 얘기입니다. 정렬을 안하고 부분합에 가면 엉망진창이 돼야 부분합을 가요. 여기서는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드론 종류라는 이름으로 정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 종류별로 부분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화 항목은 무조건 왼쪽에는 제품명으로 물려 있는데 이거를 뭐로 바꾼다? 드론 종류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따라가야 돼요. 정렬 기준이 드론 종류였으니까 그룹화 항목도 드론 종류다.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부분합은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 계산하는 것이다.
부분합,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부분합은 그룹별로 계산하는 겁니다. 서브토탈이라 그래. 서브토탈. 영어로는 서브토탈인데 우리말로는 서브토탈이니까 부분합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은 그룹별로 계산해요. 그래서 그 계산 안에는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 평균도 계산할 수 있고 최대값, 최소값도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근데 이렇게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하는 거죠. 부분합을,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그룹별로 계산하기 위해서 정렬을 그룹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룹 하락목은 정렬했던 기준 드론 종류로 놓으시면 되고, 무조건 합계부터 계산하겠다고 그 제일 끝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합계를 계산하겠다고 부분합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기 수익금의 평균 계산하고 개발사의 개수를 구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판매 수량의 최대값이 나왔고 재고량의 평균이 나왔단 말이에요. 판매 수량이라는 곳에 보면 최대값이 걸려 있고 재고량이라는 곳에 가면 평균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지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부분합에 가서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매 수량, 재고량 빼고 판매 수량에 대한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으로 바꿔주고 확인. 그럼 판매 수량에 대한 최대값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다음 재고량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 다시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그룹 하락목은 드론 종류 그대로 유지하고 판매 수량 말고 재고량으로 바꿔치기 하고 최대값이 아니라 뭐다? 평균으로 바꿀 건데, 이때 확인을 눌러버리면 아까 최대값이 사라져요. 다시 판매 수량에 대한 최대값으로 바꿔놓고 계산을 다시 하고, 틀린 거니까 다시 해야 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재고량에 대한 평균으로 바꿔서 계산할 텐데, 주의사항,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선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 누르면 아까 계산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얘를 빼줘야 돼.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누르니까 좀 전에 계산했던 판매 수량의 최대값이 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확인을 누르면 아까 계산한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재고량에 대한 평균이 추가가 들어갈 거다. 확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결과물하고 봤을 때 판매 수량에 대한 최대값이 나왔고 재고량에 대한 평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판매 수량에 대한 최대값이 나왔고 재고량에 대한 평균이 나왔어요. 그런데 먼저 계산한 최대값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원리가. 나중에 계산한 평균이 위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묵은 거는 내려가고 위께 올라가는 거죠. 밀어내기로. 그런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문제지가 이렇게 여기가 넓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산하고 나니까 너비가 이상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D하고 E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너비를 펼쳐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시사항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보고 그대로 맞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비를 안 맞춰주고 제출을 하면 감점돼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펼쳐주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A 왼쪽에 1, 2, 3, 4라고 하는 윤곽기호가 생겼습니다. 1, 2, 3, 4라는 윤곽기호가 생겼는데 1번 누르면 전체적인 계산이 나오고요. 최대값 평균. 2번을 누르면 최대값 쫙.
3번 누르면 평균 쫙. 4번 누르면 개별적인 거 쫙. 근데 이 1, 2, 3, 4를 윤곽기호라 그래요. 윤곽기호. 근데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죠? 윤곽기호는 지우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일반적인 문제에도. 우리 문제에도 윤곽이 여기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곽을 지울 건데 어떻게 지우느냐? 그룹 해제. 부분합 왼쪽에 보시면 그룹 해제라고 있어요. 물론 다른 데 클릭하면 안 되고 이 동네에다 클릭하고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그럼 왼쪽에 사라집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보세요. 이 부분합을 잘못 구한 것 같아. 망친 것 같아. 아니, 나는 부분합을 안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분합에 가서 제거하면 돼요. 모두 제거. 그럼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품명을 기준으로 정렬이 돼 있었다면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드론 종류별로 정렬을 해서 레이싱은 레이싱끼리 모으고 완구형은 완구형끼리 모으고 촬영용은 촬영용끼리 모여야 드론 종류별로 뭔가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룹별로. 근데 이거를 레이싱용을 위로 잘라내기 위해서 붙여도 되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정렬하는 게 제일 빠르다. 과거 시험에는 레이싱용, 촬영용, 완구용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럼 오름차순입니까? 내림차순입니까? 뭡니까? 레이싱용, 완구형, 촬영용은 오름차순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레이싱용, 촬영용, 완구형 이렇게 나왔었다고. 이렇게. 그럼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잖아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예.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안 되고요. 정렬 대화상자를 가셔야 돼요. 정렬 대화상자에 가셔서 드론 종류별로 정렬할 건지 어떤 순서로 정렬할 건지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드론 종류별로 정렬할 거니까. 그 다음에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 내 마음대로 클릭하고 여기다가 레이싱용, 촬영용, 완구용이 아니라 완구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항목을 추가를 해주면 이쪽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나 들어가. 그거를 확인 눌러서 정렬을 눌러주면 요 순서대로 정렬이 따로 된단 말이에요. 레이싱용, 촬영용, 완구용 이렇게. 과거의 문제들은 과거는 옛날 얘기입니다만 항상 이런 식으로 꽈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냥 오름차순 하면 그냥 오름차순해서 레이싱용, 완구형, 촬영용 또는 역순으로 촬영용, 완구형, 레이싱용 역순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지금은 이렇게 드론 종류별로 정렬을 해놔야 드론 그룹별로 뭔가를 계산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이후에 부분합이라는 데이터 메뉴에 있는 부분합이라는 메뉴에 가서 당연히 컴퓨터는 제일 왼쪽에는 제품명을 기준으로 그룹을 하겠다라고 나올 거고 제일 오른쪽에 숫자가 있던 글자가 있던 간에 그 항목에 대해서 합계부터 계산하라고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론 종류별로 그룹을 져야 되고 그리고 문제 순서에 따라서 판매 수량에 대한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재고량에 대한 평균으로 바꿔치기 할 건데 그냥 확인을 누르면 기존에 계산한 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에 의해서 사라질 거다. 그래서 추가로 계산할 때는 얘를 해제해주고 확인 눌러야 된다. 그리고 이 결과가 들어온 종류란 글자 너비에 맞춰서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최대값이니 평균이나 글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너비가 깨져요. 근데 문제지에는 너비가 셀 안에 다 들어가게끔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 나머지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니까 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착 벌어지더라 이거지. 이렇게 하면 감점 당하니까. 그 다음 왼쪽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아까는 최대값만 계산할 때는 1, 2, 3까지 있었어요. 평균 넣으니까 4가 생긴 거고요. 만약 여기다가 또 무슨 계산을 하나 더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죠? 5번, 6번, 7번이 막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정신없어서 그룹 해제 가서 윤곽 기호를 지워달라. 그게 항상 시험 문제에 빠짐없이 윤곽을 지우세요 그래요. ITQ 시험은 윤곽을 지우라 그래요.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시험에서는 윤곽을 꼭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대로 제출하면 끝 하는 거죠. 자, 먼저 한번 좀 볼게요. 순서는 그룹화할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을 먼저 해야 되고, 이때 이제 부분합에 가서 뭐를 한다? 그룹화할 항목. 그룹화할 항목을 지정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야 됩니까? 부분합에서 또 해야 될 일이 계산할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할 게 또 뭐가 있었죠? 함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계산할 항목은 제일 끝에 있는 항목을 선택하고, 함수는 무조건 합계부터 물어보는데, 이때 항목의 위치가 바뀌거나 함수를 바꾸라고 하면 그대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그룹화 항목 지정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다시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을 반드시 해제하라 하는 거죠. 먼저 하던 마지막에 하던 간에 하여튼 반드시 해제를 해야 돼요. 여기 가서 요걸 반드시 해제하고 나서 확인 눌러야지, 안 그러면 뒤바뀌어 버린다 이거죠. 요거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윤곽 지우기죠. 윤곽 지우기. 윤곽 지우기는 어떻게 들어갔죠? 그룹 해제에 들어가서 윤곽 지우기. 그룹 해제에 들어가서 윤곽 지우기를 해주면, 그러면 끝 이거죠. 그러니까 부분합에서는 반드시 정렬이라고 하는 항목을 기억을 하셔서 반드시 정렬 작업을 먼저 해야만 된다라는 거. 반드시. 우리 컴퓨터라는 과목에서는 반드시라는 게 많이 없어요. 뭐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라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죠. 자, 80쪽에 보시면은 먼저 복사했어요. 그렇죠? 복사했어요. 제3작업 시트에다가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근데 정렬에는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이렇게 드론 종류가 레이싱용, 완구형, 촬영용이니까 이거는 가나다 순에 의한 오름차순일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정렬을 하는 거죠. 어느 시험에서는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지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 시험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대로 우리가 알아서 정렬하라 하는 얘기죠. 그 책에는 뭐라고 써있죠? 80페이지 중간에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숫자는 어떤 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순서를 알 거란 말이에요. 우리말도 순서를 알잖아요. 기역, 니은, 영어는 ABCD 이렇게. 그러면 영어하고 우리말이 나오면 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영어가 제일 앞으로 가요. 우리말이 아래로 내려. 그러면 영어하고 일본어가 만나면 영어가 앞으로 갑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만나면 그건 몰라요. 저도 안 해봐서. 하여튼 영어하고 우리말 중에서는 영어권이 항상 맨 앞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룰이. 그 다음에 숫자가 글자보다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글자는 어떤 숫자보다 커요. 홍, 그러면 이 홍이라는 글자는 400억보다도 커요. 5조보다도 크고. 모든 숫자보다 큽니다. 어떤 숫자보다 커요. 글자는. 그래서 숫자 다음에 문자. 문자 중에서는 영어, 그 다음에 한글. 영어 중에는 소문자가 앞으로 가고 대문자가 내려가고. 이렇게. 우리말은 뭐 사전 순서대로 보시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논리적인 값은 어떻게 되느냐. 논리 중에는 0이냐 1이냐 있죠. 참은 1이고 거짓은 0이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먼저 가고 참이 나중에 가는 거죠. 0이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발생한 순서대로 나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거는 뭐다? 정렬해서 빼야. 정렬해서 뺀다는 의미는 제일 끝으로 붙여버린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정렬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을 하는데 여기가 빠져 있었어. 이렇게 뭐가 빠져 있었어. 여기다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된다? 빠진 건 제일 밑으로 내려간다. 무조건 빠진 건 뒤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비오동은 위험해요. 비오동 위험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직접 들어가서는 정렬을 했으니까 부분합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그룹을 할 거냐. 당연히 드론 종류로 정렬을 했으니까 드론 종류별로 그룹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항목을 위주로 합계부터 계산하라고 하는데 위치는 바꿔주면 되고 함수는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합계 누르고 나서 확인 누르고 나서 다음에 또 다른 계산을 할 때 또 확인 누르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 의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산할 함수는 해제하고 확인 누른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부분합은 해결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경계선이 이렇게 좁혀져 있는 거는 문제지에 있는 대로 넓혀줘야 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1, 2, 3, 4 있던 그룹 윤곽은 지워주면 되고, 윤곽은 지워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1번. 자,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3작업으로 그새 붙일 겁니다. 똑같이 붙일 거고요. 3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잠깐 보니까, 결과를 한번 보니까는 이렇게 업체명을 기준으로 해달, 키토, 명왕성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히읗, 키역, 미음이니까 내림찬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명을 기준으로 놓고 내림차순을 해주니까
해달, 키토, 명왕이 나오더라 이거죠. 정렬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업체명을 기준으로 그룹이 되어 있으니까 업체명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품명에 대한 개수를 먼저 계산할 거고요. 개수를. 제품의 개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가서 총길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건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은 빼줘야 된다. 확인 눌러주면 그 다음에 C라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확보해 줘야 되고 공간을 그 다음에 그룹 해제라는 항목에 가서 윤곽 지우기를 누를 거다 하는 거죠. 끝. 예. 실제로 실무적인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카드 명세서가 오잖아요. 월별로. 그러면 현금 지출이 거의 없으니까 요즘은 신용카드로 많이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몇 월 며칠 날 무슨 물건을 샀고 뭐 몇 월 며칠 날 뭐 교통비가 나가고 뭐 공과금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요. 쭉. 앞에는 항목, 그 다음에 옆에는 그룹.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을 타던 버스를 타던 교통비, 그 다음에 제 핸드폰 요금, 애들 핸드폰 요금, 그거는 통신비. 뭐 병원 가서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병원에서 진료받은 거는 뭐 진료비, 의료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쭉 한 달 동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부분합을 구하면 진료비로 나간 금액의 합계가 얼마큼 나갔고, 그 다음에 외식비로 들어간 거,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저는 나가서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걸 외식비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뭐 가족들끼리 같이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외식비고, 그 외식비가 몇 번 나왔고, 몇 번, 건수가 합계가 얼마큼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통신비라는 거죠. 이게 금액이 얼마큼 나왔고, 몇 개가 발생했고. 그럼 월별로 그걸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또는 분기별로 지나서 1년이 지나면 분기별로도 연별로 쭉 한꺼번에 통계를 내보면 1년 동안 내가 그동안 카드를 종류별로 나갔는데 어떤 게 얼마큼 나갔고 하는 게 쭉 나오죠.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연말에는 그걸 한번 확인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간 금액은 집에 있는 식구가 정리하고 저는 카드 전반적인 거 나간 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에 가서 물건을 샀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뭐 물품 구매 이렇게 하나로 묶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자재를 굳이 사야 될 일이 있어서 식자재만 따로 계산했다 그러면 식자재 구입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죠. 그럼 식자재 구입비가 얼마큼 1년 한 달 동안 나갔는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가계부라고 하는 걸 직접 만드는 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여기다 날짜 쓰고 여기다가 항목 쓰고 내용 쓰고 금액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종류를 써야 되겠죠. 카드 종류를 써야 되겠지. 카드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 카드로 쓴 건지 B 카드로 쓴 건지 C 카드로 쓴 건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BC 카드, 여기는 BC 카드, 여기는 뭐 국민카드, 여기는 뭐 외환 하나카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현금으로 된 것은 현금으로 된 거. 그래서 5월 1일 지금 이제 10월 16일 예를 들어서 외식 점심 사 먹었으니까 외식, 이거는 BC 카드로 뭐 7,000원 냈다. 이렇게 카드 명세서는 쭉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식당에서 밥 먹었다라는 게 나오면 그게 어느 식당이다, 이건 외식이구나 뭐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때 기록을 하든지. 그럼 이걸 쭉 기록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쫙 모일 거 아닙니까? 그 모인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뭐 내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한 일부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피벗 테이블도 끝나고 차트까지 할 것 같아요. 차트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이 지금 5일차인가요? 5일차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하면 6일차면 이 책에 대한 앞부분 기본적인 내용은 진도가 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책의 뒤에 있는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보다는 사실은 관련도 문제가 더 중요해요. 이 책에는 관련도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관련도 문제가 붙어있는 거는 책값이 비싸서 일단 이 책으로 제가 정했고, 관련도 문제는 인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관련도 문제는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거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